손종원 형님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1대1 들어가니까 종원이 형님 계란찜 하시네. 계란찜이면 내가 이김. 안녕하세요. 고양식당입니다. 하이. 흑백요리사 8화부터 10화까지가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시작부터 저번 주에 정말 싸가지 없이 끝났던 흑수저, 백수저의 대결이 결과가 딱 나왔죠. 이모카세가 결국에는 백수저를 고르면서 백수저의 승리로 끝나고 흑수저는 전부 다 이제 탈락 라운드로 가게 되었습니다. 흑수저 탈락 라운드에서 딱 2명만 살린다고 하더라고요. 8에서 10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확실히 저번 시즌 1에서의 허술했던 부분을 많이 보완한 듯한 느낌이었어요. 전개가 일단 빨라요. 질질 끄는 게 없고 서바이벌에서 완전 다인원이 줄 때의 압박감과 그리고 완전 소수만 남았을 때 이제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만 남았을 때 이때가 제일 재밌고 중간이 사실 제일 재미가 없잖아요. 애매한 인원이 남아있을 때 흑백요리사 같은 경우는 막 30명이 남아있을 때 그럴 땐 막 캐릭터도 분산되고 서사도 분산되면서 재미도 없고 특히나 이 작년에는 팀전, 패자부활전이었던 편의점 미션, 그 다음에 그 레스토랑 미션 이 3연타가 흑백요리사 자체는 셰프들의 차력쇼로 너무 재밌긴 한데 미션이 이게 최선이냐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기획이 너무 아쉽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팀전, 편의점, 레스토랑까지 좀 텐션이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두부 미션에서 에드워드리가 멱살 잡고 빡 올라가는 그러한 느낌이었는데 요번에는 8에서 10화가 제일 루즈해지기 쉬운 딱 파트인데 제일 재밌게 봤어요. 여태까지 공개된 거 중에 제일 스피디하고 빠르게 전개됐어요. 진짜로 빨리 떨어뜨리더라고요. 흑수저 정말 그 빡 떨어뜨리고 그 중에 딱 2명 살아남았습니다. 윤주모님이랑 요리괴물 딱 2명 살아남았어요. 주재료를 가지고 부재료 10개만 가지고 사용해라 라고 해서 셰프들이 자신들이 자신 있는 여러 주제들로 요리를 했는데 요리괴물님은 여기서 드디어 이제 니 값을 하셨어요. 내가 왜 요리괴물인지 보여줬죠. 아스파라거스라는 그 주재료 누가 봐도 가니쉬 같은 그 재료를 가지고 메인 요리를 만들어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단맛과 짠맛과 깊은 맛을 집어넣는 그 레이어 쌓는 게 굉장했죠. 누룩소금 그리고 레몬, 판체타 막 동양과 서양의 식재료를 다 섞어가지고 아스파라거스로 거의 파인다이닝에 당장에 내놔도 될 법한 엄청난 완성도의 디쉬를 내놨어요. 근데 더 대단한 거는 안성재 셰프도 그렇고 백종원 대표도 그렇고 평가가 이 요리의 주인공은 아스파라거스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씹으면 씹을수록 아스파라거스의 존재감이 더 드러난다고. 판체타 같은 것도 집어넣고 판체타는 이제 이탈리아 버전의 베이컨이거든요. 아마 이탈리아 버전의 베이컨이라고 하면 이탈리아 분들이 절 죽이러 오실지도 모르겠는데 판체타 같은 것도 맛 자체가 굉장히 세지만 그것도 잘 조절을 하신 것 같고 산초 같은 것도 넣고 한 걸 봤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약간 의아한 부분이 브라운빌 스톡이 송아지 뼈로 만든 스톡이 브라운빌 스톡인데 이게 10가지 재료에 포함돼도 되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바베큐 연구소장님이 쓰셨던 치폴레 타바스코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제 생각에는 칼마카세님이 가져온 우메보시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매실 절임이니까 매실을 절일 때 들어간 수많은 것들이 있을 테니까 삐딱한 천재님이 베타믹스를 가지고 오셨는데 베타믹스도 사실 그러면 문제가 되죠. 베타믹스는 밀가루랑 그 여러 가지를 섞어서 튀김가루를 만들어낸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시비를 걸기는 그렇고 사실 10가지 재료만 가져오라는 것 자체가 허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완전 진짜 원재료의 원재료만 가져와야 되냐고 하면 그러면 사실상 소금, 설탕, 기름 그럼 버터도 안 되죠. 우유를 정제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부재료를 사용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해해야지 이거를 뭐 진짜 원재료를 어디까지 봐야 되냐라고 가면 사실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소스류를 쓸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져요. 간장이랑 된장 같은 것만 해도 미소 같은 것만 해도 그 안에 들어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안녕 봉주로님은 먹물 식빵을 사용하셨는데 그럼 먹물 식빵도 한 가지 재료로 볼 수 있냐라는 것도 되게 애매해지는 거죠. 물론 뭐 브라운빌 스톡을 아마 요리괴물님이 뽑아 오셨을 거니까 다른 사람들은 시판인데 브라운빌 스톡은 만들어 온 거 아니냐라고 따지면
그렇게 따질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제작진의 통제 하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 갖고 시비를 걸기는 좀 애매하다. 사실 좋은 재료를 가져오는 것도 실력이잖아요. 뭐 내 요리에 어울리는 장을 가져오는 것도 실력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문제를 삼을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요리 기능장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서바이벌을 볼 때 피곤해지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요리괴물님이 아스파라거스로 거의 완벽한 요리를 만드셨어요. 안성재 셰프는 작년에 점수 매길 때 얘기한 게 자기는 요리에 90점이 만점이라 그랬어요. 근데 심사표에다가 백종원 대표는 와, 더 먹고 싶다 이런 식으로 썼고, 안성재는 심사표에 9.0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사실상 만점이라는 거죠. 자기가 봤을 땐 결점이 없는 디쉬였다는 거니까 대단했던 것 같아요. 결국 제작진의 룰 안에서 놀았으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한 거죠. 그 제작진의 룰을 뛰어넘는 것도 실력이고, 최연석이 작년 레스토랑 미션에서 제작진 머리 꼭대기에서 놀았던 것처럼. 아무튼 그렇고요. 술 빚는 윤주모님은 황태국을 끓이셨는데, 술 빚는 윤주모님이 요리에 대한 감각이랑 재료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황태 한 마리를 정말로 온전히 넣은 해장국,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혀와 속이 힘들 것을 생각해서 정말 따끈하고 위로가 될 만한 황태국을 끓이겠다. 결국은 시즌 1 때도 그렇고 심사를 하는 백종원, 안성재도 사람이잖아요. 그들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노리고 위로를 주려고 하는 셰프들이 뭔가 좋은 장면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작년에 권성준 셰프 나폴리 마피아도 편의점에서 정말 영리하게 들어갔던 게 그거였잖아요. 편의점에 있는 자극적인 재료들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내가 티라미수를 내서 그들의 혓바닥을 좀 쉬게 해줘야겠다. 결국엔 심사위원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윤주모님도 어떤 의미로 비슷했던 것 같아요. 참 좋은 황태국, 정말 푹 끓인 완벽했던 황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윤주모님은 위로 올라갈수록 돈 버실 게 진짜 많을 것 같은 게, 막 황태국도 그렇고 이것저것 콜라보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고 CJ 비비고에서 제품 나올 것도 너무 많으니까 돈방석에 앉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요리괴물 윤주모님 빼고 흑요리사를 다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템포가 굉장히 빠릅니다. 아마 제작진들이 100요리사가 없으면 이렇게까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14명은 맞췄어야 되잖아요. 그 7팀을 해야 되니까 총 14명은 맞췄어야 되니까 흑수저가 9명이었고 백수저가 12명이었으니까 아마 흑수저가 올라갔으면 백수저가 5명은 더 뽑혔겠죠. 14명을 맡아야 되니까. 아무튼 템포가 굉장히 빠른데 백수저가 이겨서 아마 제작진들도 환호를 불렀을 것 같아요. 훨씬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백수저에 너무 많아가지고 흑수저들 비교했을 때, 그래서 제작진들도 아싸 잘됐다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진짜 갈수록 재밌어졌어요. 2인 연합전도 진짜 재밌었는데 2인 연합전 끝나자마자 갑자기 그 둘이 나란히 있던 조리대가 마주보게 돌아가면서 1대1로 붙는 그 전화는 카타르시스가 있었어요. 사실 음악 서바이벌 같은 데에서는 듀엣으로 나왔다가 지면 1대1로 붙는 포맷이 왕왕 있었잖아.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 포맷인데 이거를 요리에서 딱 적용을 하고 그리고 조리대가 움직이는 그 회전을 주니까 이게 시청자로서는 카타르시스가 꽤나 컸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팀전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 성근좌와 임성근 오만소스좌와 윤주모님이 같은 팀이 되었습니다. 박포갈비를 만드셨어요. 박포갈비는 삼겹살입니다. 결국에는 삼겹살인데 그거를 뼈가 붙은 채로 포를 떠서 구워 먹는 건데 그 삼겹살의 기름과 살이 얇게 떠져서 이렇게 골고루 분배가 돼가지고 굉장히 쫄깃하고 탱글하고 맛있습니다. 박포갈비 파는 데들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알바했던 데도 비슷하게 팔아가지고 되게 맛있게 먹었었는데 임성근 아저씨의 갈비는 사실 본인의 필살기죠. 갈비집을 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번에 파주에 낸다는 집도 또 갈비집이시고 그래서 갈비 양념을 맛있게 만들고 무생채랑 쌈장을 윤주모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갈비만 봤을 때는 그냥 맛있는 갈비였지만 무생채랑 쌈장과의 조합이 미쳤다 그랬죠. 안성재가. 그 조합 하나만으로 팀전에 1등으로 생존해서 올라갈 정도의 포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성근좌가 윤주모의 버스를 탄 거냐? 아니죠. 포텐을 터트리기 위해서는 갈비의 기본이 굉장히 좋았어야 되고 무생채도 윤주모님의 실력이 엄청나게 좋았다는 거고
근데 누군가 스레드에서 캡처해 놓으신 걸 봤는데 임성근 셰프가 써준 무생채 레시피가 유튜브에서 말한 무생채 레시피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무생채 레시피도 임성근 셰프님의 레시피를 토대로 윤주모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상적인 협업이었죠. 사짜 같지만 개 고수인 임성근 셰프님과 윤주모님의 손맛이 만나서 1등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임성근 셰프랑 윤주모님의 요리를 보면서 생각이 됐던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익숙한 요리들일수록 좀 무시를 하죠. 그러니까 무시를 한다기보다 당연하게 생각하죠. 진짜 잘 만든 돼지갈비집, 이거를 좀 깔끔하게 풀어내는 집이, 파인까지는 아니지만 파인하게 풀어내는 식당이 어디 있을까 했을 때 좀 몽타니 생각이 났거든요. 무생채 보면서도. 정말 잘 만든 돼지갈비와 정말 맛있는 무생채와 정말 맛있는 쌈장이 합쳐졌을 때 우리한테는 되게 익숙한 맛의 조합이지만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다 제거하고 1대1로 때려봤을 때 양념갈비와 무생채와 쌈장과 그 야채 쌈의 조합은 사실 완벽한 조화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맛의 고점이 이 파인다이닝 디쉬가 내오는 그 고점과 다른 맛인 거지 이게 높낮이를 따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식을 보면서 좀 너무 익숙하니까 이제 무시하게 되는 건데 이게 위치만 바뀌면 수십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디쉬가 될 만한 포텐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흑백요리사 2에도 참여하셨던 뉴욕 기사식당 같은 경우도 우리가 먹었을 땐 그냥 잘 만든 백반이지만 뉴욕에서는 5만원, 6만원에 팔린단 말이에요. 물론 뉴욕 물가가 비싸긴 하지만 이제 한국식 고깃집으로 미슐랭을 받은 꽃, COT 꽃이라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뉴욕에도 있고 라스베가스까지 진출을 했는데 근데 이거를 되게 파인하게 풀어냈지만 이걸 파인다이닝처럼 내주지 않아요. 그냥 진짜 한국식 고깃집 그대로 내줘요. 그 찬과 소고기와 그런 것들을. 이 식당의 가격이 싸지 않아요. 최소가 $75고 룸 예약하면 최소 $1,000를 써야 되는 그러한 식당이에요. 굉장히 높은 식당이고 고급화 시켜서 시키는 건데 결국에는 음식이 가진 포텐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뭐 동남아 요리 같은 거 봐도 우리가 길거리에서 먹는 팟타이랑 호텔에서 먹는 팟타이가 맛이 아예 다르듯이 우리나라 된장찌개만 해도 호텔 된장찌개랑 동네 백반집 된장찌개 맛이 다르듯이 카테고리 자체로 무시받을 건 없는 거예요. 한식에 좀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우리가. 특히나 이번 흑백요리사 2 시즌은 한식이 고평가받는 계기가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후덕죽 셰프님이랑 천상현 셰프님의 망고랍스터 전체는 보면서도 약간 불안하기는 했어요. 왜냐면 중식이 만나버리니까 중식 안에서 너무 뻔히 나올 것만 같은 요리? 이게 톡 튀지 않는? 그리고 마요 소스도 제가 봤을 때도 너무 많이 뿌리셨는데 실제로도 너무 많이 뿌렸다고 했고 그래서 아쉽게 탈락 후보로 가셨고 박효남 최유강님 거는 맛있어 보였는데 너무 프렌치로 넘어갔나 봐요. 이제 손정원 요리괴물 팀의 요리가 진짜 재밌었죠. 월드오프 샐러드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요소가 진짜 너무 많았어요. 사과로 젤리를 만들고 대게살을 제누아즈를 만들어서 그거를 또 감싸고 타르트를 만들어서 그 위에 캐비어를 올리고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완벽해야 되는 요리를 만들었는데 둘이 만났을 때 완전 파인하게 만난 거예요. 대놓고 그냥 우리는 진짜 파인의 끝으로 간다. 손종원 셰프도 요리괴물이랑 같이 하고 싶어 했죠. 쟤라면 그냥 내가 주방에서 하듯이 할 수 있겠다. 이하성 셰프도 요리괴물 셰프도 손종원 셰프를 하고 싶어 했죠. 손종원 형님이라면 내가 할 수 있다. 전 주방에서는 그렇게 까칠하게 얘기했던 요리괴물이 손종원 셰프가 짜놓은 타임테이블을 보고 굉장히 환하게 웃습니다. 환하게 웃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능의 단면만 보고 사람을 욕하는 게 너무 무의미한 게 유튜브에 지금 조회수 올라오는 영상 중에 하나가 요리괴물님이랑 실제 지인인 어떤 여성분이랑 뉴욕 돌아다니고 음식 먹고 이런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그냥 진짜 털다고 마음씨 좋은 친구예요, 그냥. 근데 여기서 이제 요리괴물님의 성격이 다 보이더라고요. 손정원 셰프님의 주방, 그러니까 요리괴물도 익숙한 주방이죠. 파인다이닝은 그런 주방이에요. 분단위로 행동이 나가야 되고 모든 재료를 칼같이 손질하는 그러한 주방. 그러니까 요리괴물이 칼막하세한테 나 할 거 줘야 돼, 나 할 거 줘야 돼 라고 한 것도 자기가 생각하는 주방의 당연한 점은 그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놀고 있다는 거는 뭔가 퀄리티가 올라가야 하는 것을 못 올리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그렇게 재촉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손정원 셰프가 5분 단위로 타임테이블을 짜면서 5분이면 이거 너무 러프하게 짰는데 사실 이게 2분 단위여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웃는 손정원과 그 타임테이블을 보고 환하게 웃는 요리 괴물, 아기 미소를 짓는 요리 아기 괴물이 돼버린 요리 괴물. 그리고 그 둘의 조리대에 놀러와서 타임테이블을 보면서 아 이게 있으면 마음이 편하죠 라고 하면서 환하게 웃는 안성재. 이 셋을 보면서 진짜 저도 피거든요. 근데 저 진짜 이 파인한 인간들, 저들의 혈관에는 피가 아니라 스톡이 흐를 것만 같은 그러한 사람들,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진짜 파인한 요리가 그래서 나왔어요. 결국에는 요리 괴물이 제누아즈를 실수했어요. 근데 거기서는 자기 실수다, 자기 잘못이다 계속해서 인정하면서 하고, 손종원은 사실 화가 충분히 나고 짜증이 날 만한데 내 역할은 당황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솔루션을 찾는 역할이다 라고 하면서 그걸 바로 어떻게 처리를 하는 모습이, 이 아저씨는 단점이 뭐지 도대체?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완벽한 스승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하고 요리괴물이랑 손종원이 딱 이제 1대1로 바뀌는 순간에 요리괴물이 헤헤 형님, 손종원 형님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1대1 들어가니까 종원이 형님 계란찜 하시네, 계란찜이면 내가 이김, 이러는 거 보고서, 그러니까 이 요리괴물의 성격이 전 너무 재밌는 게, 이 양반은 그냥 1대1이랑 대결 들어가면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냥 내가 이김, 무조건 이김,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야. 서바이벌에 미친 듯이 몰입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저는 호감이에요. 솔직히 좀 많이 호감이에요. 멋있어요. 지금 1988년생이신데 딱 정점으로 가는 나이잖아요. 이 나이 때에 팩이면 이 정도 패기는 서브트, 심지어 방송 나와서 캐릭터 잡은 거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면서 전 좀 멋있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샘킴, 정우영, 냉부팀 개웃겼죠. 음식도 당연히 맛있었지만 음식도 음식인데 샘킴과 정우영의 캐릭터 싸움, 확실히 이게 방송에 많이 노출된 분들은 우리도 모르게 그들의 캐릭터를 알고, 또 그들도 뭔가 그 방송적인 연출은 아니지만 연출 아닌 연출을 하니까 너무 방송 각이 많이 나와요 이분들은. 그래서 그냥 웃겼고, 그래서 이제 시즌 1보다 전체적으로 다 재밌었어요. 나머지 팀전 요리는 딱히 얘기할 거는 없는 것 같고, 1대1이 요번에 나온 거 중에 거의 제일 재밌었는데, 이제 선재스님과 김희은 셰프 여기 대결부터 이제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아니 선재스님 비빔밥 뭐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잖아요. 딱 봐도 맛있게 장 내고 된장 빡빡이장 뭐 이런 거 만들어서 빡빡이장, 저는 너무 저급해서 빡빡이장 하면 빡빡이가 만들어서 빡빡이장 이런 정신 나간 생각이 들지만 아니죠. 빡빡해서 빡빡이장인 거예요. 아무튼 빡빡이장, 스님 죄송합니다. 아무튼 된장 빡빡이장. 근데 딱 봐도 그냥 너무 우리가 익숙한 그건데, 백종원 대표랑 안성재 셰프가 거의 뭐 식사를 하듯이 막 흡입을 하고, 김희은 셰프는 전복이랑 되게 맛있게 만든 파인 디쉬였죠. 압살, 선재스님의 압살. 대체 저 선재스님의 요리는 뭐 어떤 요리인 거지? 상상이 안 가고. 천상현 셰프랑 후덕죽 우리 사부의 요리, 전 솔직히 후덕죽 사부님의 요리를 보고 랍스터 라초면 볶음면 맛있겠지. 근데 볶음면 아니래. 이거 면이 안 볶아진대. 그냥 졸일 거래. 그 랍스터 육수 넣어서. 맛있을까 저게? 랍스터 육수 당연히 뭐 맛있을 거고. 근데 시판 칼국수면이 그렇게 맛있나? 저게? 심지어 한번 삶아서 거기다 육수 넣어서 계속 졸이면서 좀 했는데 딱히 뭐 특별한 재료 들어간 것도 없고, 심지어 더 웃겼던 거는 플레이팅 할 때 면 넣고 랍스터 살 이렇게 놓으시고 그 위에 남은 면을 긁어서 다시 넣으시더라고. 그래서 그거 내가 파스타 올릴 때 하는 짓을 후덕죽 셰프님은 그냥 하시네 이러면서. 그래서 전 당연히 솔직히, 그리고 후덕죽 셰프님의 표정이 뭔가 그냥 피곤하다, 나이 먹고 피곤하다, 슬슬 집에 가야겠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선재스님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백종원, 안성재 둘 다 먹어보고 따뜻할 때 먹었으면 오늘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었을 것 같다. 도대체 후덕죽 사부님의 손에선 뭐가 나오길래 시판 칼국수 가지고 만든 면 요리가 그렇게 맛있다는 거야. 진짜 상상이 안 갈 정도로. 그래서 후덕죽 셰프님이 올라가시고, 이 최강록 셰프와 김성훈 셰프 대결도 되게 재밌었어요. 최강록 셰프는 늘 접근이 너무 재밌어요. 김성훈 셰프님이랑 최강록 셰프님이 만든 합작 요리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거를 이제 내가 혼자 만들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김성훈 셰프님의 터치를 제거해가면서 그 감자 뇨끼를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면서 바꿔서 막 만든 그 요리. 그래서 이제 최강록 셰프님 올라가셨죠.
거의 뭐 서바이벌의 악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리고 요리괴물님의 요리와 손종호 셰프의 요리. 요리괴물의 요리는 일부러 서바이벌이라서 빵빵 때리는 맛을 계속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아스파라거스도 그렇고. 왜냐면 요리괴물이 손종호 셰프 요리를 보면서 계란찜이면 내가 이긴다. 부드러운 맛이 아니라 이거는 한 입 먹고 와 존나 맛있다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난 센 요리로 간다 했는데 1차에 나온 죽도 그렇고 한 입 임팩트를 계속 생각하면서 만드는 것 같아요. 이번 게살만두도 그 안에다가 게살과 막 내장과 거의 녹진의 끝판왕에 캐비어 왕창 올리고 사바용 소스 깐 다음에 렐리쉬로 또 쨍한 맛 올려주니까 거의 뭐 입을 막 때려버리는 그러한 요리를 만들었죠. 그에 반해 이제 정반대로 손정원 셰프님은 좀 대게에 달걀로 커스터드를 만들면서 캐비와 샴페인 폼 뭔가 한 입에 먹었을 때 입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서 사라지는 그러한 요리. 완전 극과 극에 대비되는 요리를 만들었는데 누가 이겼을지는 모르죠. 상상이 안 가지만 근데 여기서 강력 스포가 9화 인터뷰 때 요리괴물님이 인터뷰 한 컷이 명찰이 이하성이라고 달려 있었어요. 이름난 명찰은 결승전에서 나왔거든요. 작년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요리괴물이 결승전 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작진의 치명적인 실수일지 아니면 이것마저도 연막 작전일지는 뭐 봐야 알겠죠. 아무튼 이번에 윤주모님, 선재스님, 임성근 셰프 이들을 보면 이번에 진짜 한식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어요. 작년 흑백요리사 원 때 사람들이 아쉬워했던 게 한국에서 하는 요리 서바이벌인데 결국에는 양식 중식밖에 안 살아남으니까 너무 아쉽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탑7 안에 한식만 3명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글로벌로 흥행하는 예능이니까 CJ에서 후원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K푸드가 글로벌화 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이번 흑백요리사2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임성근 셰프님은 욕심을 좀만 부리시면 돈을 더 엄청 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윤주모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근데 성격이 두 분 다 그러실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막 돈에 미쳐서 그럴 것 같지는 않아. 윤주모님 지금 식당도 심지어 쉬고 계세요. 그 흑백요리사 공개하는 거 맞춰서 쉬시고 1월에 다시 연다고 공지를 미리 올리셨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도 진짜 식당에 대한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하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멋있으십니다, 윤주모님.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얘기하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11, 10이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결승 마지막 화만 따로 공개한다고 하는데 넷플릭스에서 아주 한 주 더 뽑아 먹으려고 지금 안달이 났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공개되면 봐야죠.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흑백요리사에 대한 생각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현식당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